와, 결국 태성이 보나를 알아본 걸까요? 재벌 막내 아들을 잡으러 카지노에 들어간 보나와 재벌 회장을 취재하러 온 남편 태성. 하필 이곳에서 두 사람의 동선이 제대로 꼬여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죠. 보나가 잡으려던 타깃에 정체불명의 새로운 킬러들까지 끼어들면서 작전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태성의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정말 보나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킬러들은 왜 보나의 타깃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걸까요? 이번 6화에서 터질 가장 위험한 두 가지 변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카지노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차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유리가 한밤중에 사라졌던 사건입니다. 시작은 시어머니 옥선자의 막말이었죠.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온 보나에게 고아라서 배운 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 면박을 주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장면에서 옥선자가 정말 얄밉더라고요. 자기 아들 귀한 줄은 그렇게 잘 알면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보나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평생 부모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 굳이 고아라는 말을 반복하는 건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칼로 도려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 말을 어린 유리가 전부 듣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유리는 아무도 모르게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 버렸는데요. 온 가족이 아이를 찾아 헤매다 겨우 발견했는데 왜 이런 곳까지 올라왔냐는 질문에 유리가 내놓은 대답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엄마가 고아인 게 싫어서 하늘에 있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데려다 주고 싶었다는 거죠. 아마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가 상처받는 모습을 본 어린아이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늘에 있는 엄마의 부모님을 직접 데려오는 것이었다니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태성까지 제대로 폭발하게 만듭니다. 며느리 혼자 죽어라 준비해야 하는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아예 없애버리자고 선언하죠. 가족들이 투표까지 하는데 결과는 전원 찬성. 가족들이 그렇게 제사 문제는 시원하게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정작 태성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의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정작 근데 우리 와이프가 원래 저렇게 힘이 셌나?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냅다 던진 사과를 보지도 않고 탁 잡아내더니 유리가 옥상에 있다는 걸 알고 달려갔을 때는 잠긴문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자 보나가 문고리를 맨손으로 부셔버립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보나는 자신도 모르게 킬러의 힘을 써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남편이 봤습니다. 사과 한 번 잡은 거야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눈치 없는 남편이라도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필 바로 그 타이밍에 보나에게 새로운 임무가 떨어집니다. 이번 상대는 돈도 백도 넘쳐나는 재벌가의 개차반 막내 아들 탁종구. 그런데 보나도 몰랐습니다. 이번 임무에서 자신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사람이 타깃도 새로운 킬러도 아닌 자기 남편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이번 영업 3팀의 타깃은 탁종구. 여성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추락사까지 일어나게 만들었지만 유력 정치인 아버지의 힘으로 빠져나온 인간이죠. 본안의 팀의 계획은 깔끔했습니다. 카지노 VIP 객장으로 들어가 탁종구에게 약을 먹이고 정신을 잃으면 외부 병원으로 빼돌린다. 그런데 시작부터 예상하지 못한 인간이 끼어듭니다. VIP 티켓을 따기 위해 영두가 게임판에 앉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여자가 판을 휩쓸어 버리죠. 바로 문달애. 그런데 이 여자 그냥 타짜가 아니었습니다. 본안의 영업 3팀처럼 사람을 처리하는 또 다른 조직, 달삼거리 정비소 소속 킬러였던 겁니다. 아니 사람 하나 잡으러 카지노에 왔더니 다른 킬러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두 조직이 노리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보나가 노리는 사람은 아들 탁종구. 반면 문다래 쪽이 노리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천성길 회장입니다. 천성길 역시 만만치 않은 악질인데요. 노동자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고 그 가족들까지 착취한 정황이 있는 인물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너희는 아버지, 우리는 아들. 각자 자기 타깃만 처리하면 서로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달상거리 쪽 계획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은 천성기를 처리한 뒤 그 죄를 아들 탁종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보나 입장에서는 제대로 골치 아파지죠. 자기가 데려가야 할 탁종구가 다른 킬러들의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돼버렸으니까요. 게다가 문다레에게 VIP 진입 기회까지 빼앗기면서 처음 세웠던 계획은 이미 틀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보나는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가지?
킹피셔답게 아예 탁정구가 머물고 있는 객실로 숨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선수 한 명이 더 있었죠. 호텔 직원으로 위장한 달삼거리 쪽 킬러인데요. 보나는 맨손에 수건 하나를 감고 상대를 제압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킹피셔다운 제대로 된 근접 액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킬러가 객실 안에서 싸우는 사이 카지노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천성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나의 남편 태성이죠. 사회부 기자인 태성 역시 후배 구애나와 함께 천성길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카지노까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같은 호텔 안에서 아내는 천성길의 아들을 잡으러 움직이고 있고 남편은 천성길을 취재하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죠.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카지노 입구였습니다. 천성기를 취재하러 온 태성과 구애나를 카지노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입구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지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옆을 보나가 지나갑니다. 다행히 태성은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죠. 보나 역시 그대로 지나가면서 첫 번째 위기는 무사히 넘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어떻게든 VIP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태성. 결국 직원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찾아내는데요. 문이 열리고 태성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안에 보나가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23층을 눌러놓은 상태로 말이죠. 와, 보나 입장에서는 심장이 철렁했겠죠? 다행히 보나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는데 문제는 태성이죠. 뭔가 이상한지 자꾸 보나 쪽으로 시선이 향하는데요. 이대로 몇 층만 더 같이 올라갔다가는 얼굴을 제대로 들킬 수도 있는 상황. 마침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청소 직원들이 내리기 시작하자 보나는 바로 그들 사이에 섞여 함께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성이 고개를 돌리는데요. 멀어지는 보나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죠. 당장 아내라고 확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를 떠올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나는 남편만 피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객실에서는 다른 킬러와 맞붙었고 침입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호텔 보안팀까지 움직이기 시작하죠. 태성과 구애나 역시 천성기를 쫓다가 카지노 직원들에게 걸린 상황. 결국 같은 호텔 안에서 보나도 쫓기고 태성도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도망치던 태성이 갑자기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표정이 확 달라지더니 한마디를 던지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와, 이 장면만 보면 드디어 끝난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아내와 닮은 여자를 봤고 이제 다시 누군가를 발견했으니 당연히 태성이 보나를 알아봤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작진이 정말 6화에서 보나의 정체를 들킬 거라면 그 결정적인 순간을 예고편에서 이렇게 대놓고 보여줬을까요? 오히려 이 한마디가 이번 6화 예고에서 가장 큰 낚시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태성이 말한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정말 보나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저는 아직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고편은 절묘하게 태성이 보나를 알아본 것처럼 붙여놨지만 오히려 위기에 빠진 보나를 빼내기 위해 나타난 영업 3팀 사람을 보고 한 발일 수도 있죠. 태성은 보나의 결혼식이나 일상에서 아내의 직장 동료들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보나는 간발의 차이로 정체를 숨기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태성은 이미 보나의 이상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과를 뒤도 안 보고 잡아낸 것도, 옥상 문고리를 맨손으로 부셔버린 것도, 이번에는 카지노에서 아내와 너무나 닮은 여자의 뒷모습까지 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남자, 기자잖아요. 남들이 숨기고 싶은 걸 끝까지 파헤치는 게 직업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6화에서 보나의 정체가 바로 들통나는 것보다 태성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내 아내가 대체 누구지? 라는 의심이 제대로 박히는 게 더 무섭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나에게 닥쳐오는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세르게이. 보나와 함께 러시아 킬러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과거 킹피셔를 쫓던 태성을 기절시켜 트렁크에 쳐박고 죽이기 직전까지 갔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지난 예고에서는 분명 한국에 들어온다는 떡밥까지 던져놨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저는 6화 후반이나 마지막쯤 세르게이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태성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카지노에서는 새로운 킬러 조직까지 나타났고, 보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나의 과거를 전부 알고 있는 세르게이까지 나타난다. 더구나 세르게이는 보나뿐만 아니라 태성까지 알고 있죠. 보나에게는 절대 가족 근처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인간인 셈이죠. 결국 이번 6화의 진짜 재미는 단순히 킴피셔와 새로운 킬러 중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체를 숨겨야 하는 보나와 그 정체에 점점 가까워지는 남편. 그리고 그 둘의 과거를 연결해버릴 수 있는 세르게이까지. 카지노에서 겨우 남편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에 세르게이가 딱 나타나면서 끝난다면 다음 회차까지 제대로 미쳐버리겠죠? 과연 태성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정말 누구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세르게이는 이번 6화 마지막에 드디어 보나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